먼저 해야 될 거 뭐죠? 먼저 오픈 다큐멘트를 하면은 내가 먼저 이걸 물어봐야겠죠. can open 다큐멘트를 콜 해야겠죠. 이건 팔렛에 따라 다르겠죠. 이미 열려있는 문서를 못 연다. 그러면 이거 false니까 에러가 나겠죠. can if 얘가 아마 내용이 if 해가지고 can open document can can 해가지고 자 보이죠? if can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그 없으면은 없는 다큐멘트를 많이 입력했다. 그러면은 정체에 따라서 뭐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if can open document false이면은 do create document를 해가지고 리턴할 수 있겠죠. 그리고 else면은 open about to open document를 콜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콜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지 do create document를 해야 되구나. 아닌가? 그러면 about to 만약에 열 수가 있으면은 can open document이면은 이게 false면 do create document를 해서 리턴하면 될 거고요. 그죠? 만약에 열 수가 있으면은 먼저 about open document 내가 열려고 한다 콜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다큐멘트를 add 해야겠죠. 이걸 콜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오픈 자체가 오픈 다큐멘트가 add 다큐멘트를 포함하는 어떤 템플릿 메소드고, add 다큐멘트는 뭘 할까요? add 다큐멘트는 뭘 하지? 네, 뭔가 하겠죠. 어쨌든 구현 스페시픽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 두 개가 템플릿 메소드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 정체가 바뀌면은 can open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can open 다큐멘트가 false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열려있으면 can open 다큐멘트가 false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밑에 구현체 자식 클래스들에서 오버라이드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확장 포인트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템플릿 메소드의 키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위에 페어런트 차일드 클래스 두 개랑 얘랑
그 밑에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 메소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죠. 보통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이게 좀 나이브한 방식인데, 이게 MFC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MFC 코드가 굉장히 짜증나는 게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어런트가 뭔가 일을 하겠죠. 페어런트 뭐 윈도우가 뭘 하고 하겠죠. 당연히 뭘 하고 난 다음에 차일드가 구현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페어런트를 콜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일을 또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아주 일반적인 거죠. 물론 이 썸몰웍을 페어런트를 먼저 시키고 할 수도 있고 뒤에 시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MFC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이거를 슈퍼 이거를 페어런트를 앞에 콜해야 되는지 뒤에 콜해야 되는지 그게 항상 다큐멘트를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짜증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내가 알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각각의 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먼저 콜해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일하고 난 다음에 부모를 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빼먹고 한다든지 뭐 어쨌든 굉장히 좀 뭐 코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만약에 그 에드니크처럼 이렇게 유저 클래스 같은 것들을,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을, 소스를 이렇게 줘야 될 때, 그걸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코딩했잖아요. 지금 지금 코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드니크가 TCP 게이트웨이는 이 코드고 앱스트랙트로 돼 있고, 실제로 이거 구현체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 좀 잘못됐네. 자, 똑같은 걸 이제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를 구현했어요. 템플릿 메소드가 왜 템플릿 메소드냐? 실제로 여기서 실제 다른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될 수 있는 그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했죠. 훅이라고 불렀어요. 훅이라고. 그리고 페어런트는 원래 하던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일드는 오퍼레이션을 오버라이드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부모한테 상속 받는 거니까 단지 뭘 해야 되죠? 호구만 하면 되죠. 뭐. 좀 더 이제 이게 만약에 페어런트가 단독으로 못 쓰이는 경우라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을 때는 그냥 비점수 놔두면 되고, 단독으로 못 쓰이는 경우는 얘를 앱스트랙트화 해주면 또 뭐 좀 더 심플해지겠죠. 자,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고, 이게 바로 이제 템플릿 메소드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핸들러 개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핸들러를 구현할 때, 이건 뭐 핸들러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차일드 이네리턴스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킹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그 상속 구조를 하려면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이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딱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포인트만 강제시키는 거죠. 너 이거만 해. 딴 거 하지 말도록. 훨씬 더 깔끔한 그 상속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템플릿 메소드라는 거죠. 오. 자, 두 번째 비헤이브럴 패턴이 이제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는 그냥말로 이제 인터프리터죠. 이제 이 패턴은 뭘 할 때 사용되냐면 인터프리팅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인터프리팅이 뭐죠? 컴파일을 안 하면 인터프리터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뭐 통역 개념으로 쓴 건 아니고, 그 컴파일 방식이 아니라
실제 어떤 그 룰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을 때 그래머 같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텍스트 같은 게 룰 같은 걸 표현하는 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읽어서 실행하는 것들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보고 실행을 해야 될 때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이런 뭐 A 더하기 B를 계산하는 로직 그걸 이벨루에이트 해라. 자, 이걸 A 더하기 B라는 문자를 것들을 파싱해 가지고 A 더하기 B에 대한 어떤 신텍스 트리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되죠 보통? 플러스가 앞에 위에 페런트가 될 거고 플러스의 레프트 핸드 사이드랑 라이트 핸드 사이드 이렇게 해서 이 A 레프트 핸드 사이드 B 그리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 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퍼레이터가 이제 A 플러스니까 이렇게 뭐 나중에 와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계산하겠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를 만들 텐데 인터프리터는 이제 그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를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까요? 그 인터프리팅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단일 그 트리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런타임에서 빌딩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 AST 자체가 그 클래스 상속 구조로 딱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브젝트 릴레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일단 복잡한 그 문법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당연히 인터프리트를 쓸 수가 없고 그때는 그 파싱하고 그 컴파일러 같은 거 자바 CC라든가 엔터 LR이라든가 렉스 약 같은 걸 써가지고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실제 컴파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고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에 대해서 인터프리팅 방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지만 간단한 앱세트 신텍스 트리를 그 인터페이스 이네리턴스 트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는 파싱을 어떻게 해서 그 이네리턴스 트리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끼워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는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패턴은 전혀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AST에서는 당연히 그 컴파일러 방식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자, 보도록 하죠. 그냥. 이거는 그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거고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래머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음, 좀 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여기 자, 이 클라이언트는 그냥 내가 금방 뭐라 했죠? A 더하기 B라고 그랬죠? A 더하기 B를 하고 싶습니다. A 더하기 B라는 것을 인터프리팅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A 더하기 B에서 A는 3, E는 4. 결국 이제 이걸 보는 사람은 이건 3 더하기 4를 하니까 7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아저씨 그건 당연히 쉬운 거지만 컴퓨터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해야 되는데 먼저 A 더하기 B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텍스 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텍스 트리를 지금 안 만들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팅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A 더하기 B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A 더하기 B라는 보통 이거는 이제 arithmetic expression이라 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더하기 빼기는 arithmetic으로 표현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곱하기가 있으면은 뭐 B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되죠. arithmetic은 A랑 B 곱하기 C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괄호가 있으면 또 괄호는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연산하는 단위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에서 arithmetic operation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arithmetic 그 expressio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arithmetic expression은 차일드로 뭘 갖고 있냐면 LHS랑